최근 카드사 가맹점 결제 단말기에 악성 코드를 심던 용의자가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용의자에게서 압수한 USB에서 57만 개의 카드 정보가 발견돼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용카드 사고는 카드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보안 강화를 위한 앱 설치 등을 통해서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만약 내 카드 번호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내 카드가 복제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제가 오프닝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57만 개의 카드 정보 유출 사고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경찰청에서 그 여신 전문호법을 위반한 어떤 그 피의자를 검거해서 조사하던 중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USB라고 하는 그 메모리에서 그 57만 명의 카드 정보가 그 발견이 됐습니다. 저장이 돼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카드 번호하고 카드의 유효 기간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청에서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해서 금융감독원이 그 카드 그 소유자가 관계된 카드사에 통보를 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 카드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빼낼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이 카드의 피의자라고 하는 이 범인 이 사람은 5년 전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대형 마트에서 그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포스 단말기, 결제 단말기를 포스라고 하는데요. 그 단말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이 카드를 결제하는 그 카드마다의 정보를 빼간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해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용의자도 이번이 뭐 처음이라고 아니라고 하실 정도로 이 카드 정보의 유출 사고가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카드 정보 유출은 이제 2014년에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제 있었죠. 1억 700만 건이었거든요. 굉장히 이제 전 카드사가 이제 문제가 됐을 정도 컸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17년도에는 그 ATM기 우리가 외부에서 돈을 뺄 때 쓰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렇게 해서 24만 건을 또 유출했고요. 또 이번에 57만 건이 유출이 됐는데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1억 700만 건의 경우에는 그 외주 직원이 그 정보를 유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직원에 의한 유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2017년과 올해 지금 거는 사실은 시스템적인 거, 해킹의 수단으로 악성 코드를 심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 정보를 빼낸 거,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통제가 약한 것과 시스템의 보안성이 약한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카드 정보가 유출된 그 소비자들 피해는 없는 상황인가요? 소비자 피해는 있다 없다를 말하기가 어려운 정도인데요. 이 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유효기간과 카드 번호가 했으니까 부정 사용의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금융당국의 얘기는 아직까지는 크게 발생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이제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정보 유출과 과거의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장에서는 사고 파는 이런 불법 매매 행위가 있거든요. 이러한 정보를 서로 결합시켜서 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보이스 피싱 사고라든지 각종 이런 뭐랄까요? SMS 이런 사기라든지 이런 사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2차 피해의 유형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카드 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국내도 국내지만 이 해외에서도 또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해외에서 부정 사용되는 이 신용카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해외에서 사용하는 규모라는 게 1년에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200억이요? 네, 200억 정도 되고 대개는 예를 들어서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 요때 가을 연휴 나가는 요때의 70% 정도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행 시에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네. 국내에서의 부정 사용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네. 특별히 해외에서는 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 카드를 보게 되면 이제 마그네틱하고 그다음에 IC 칩이 같이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마그네틱으로 쉽게 말하면 긁을 때 네, 네. 이게 카드 정보 유출이 쉽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IC 칩에 의한 그 카드하고 네네. MS라고 하는 그 카드가 두 마그네틱선, 가지가 네.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카드를 꽂는 형태, 요즘에는 꽂는 형태가 그렇죠.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건 IC 칩 형태고요. 아. 지금 이렇게 예전처럼 긁는 형태는 예. 이게 이제 복제가 아주 쉽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 복제 사고가 많이 났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카드의 정보가 많이 유출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해외에서 내 카드가 부정 사용이 됐을 때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해외 카드는 국내 카드사가 그 해외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카드를 보면 거기에 비자라든지 마스터라든지 아, 이런 네네. 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용하는 건 우리 카드사가 아니라 사실은 외국 카드사를 그 카드를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기가 네. 또 변제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대든지 네. 아니면 뭐 그 강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입증할 거기서 수가 쉽지 입증하기도 않겠네요. 어렵고 네. 거기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네.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그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 카드 정보 유출이 돼서 뭐 복제돼서 부정 사용되고 있다 이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제 그 부정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제 자기가 알림 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네. 그거 이제 사용했다고 하면 아, 부정 결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네. 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정 사용을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사전에 자기가 외국에 나갈 때는 카드를 사용 한도를 좀 줄여놓는다든지 하면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이런 여러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카드 정보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뭐 악성 코드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갔을 때 네네.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거는 그 사용했을 때만 네. 인정할 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러한 그 의심되는 그러한 그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아야죠. 예를 든다면 누구한테 그 외국에 가서 카드를 주고 결제를 하게끔 해서 그 다른 데서 이 결제를 하게끔 해서 네네. 자기가 보지 않는 가운데 또 조금 그 장소가 이렇게 이상한 장소에서 네네. 결제를 해서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카드가 부정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늘 유의해서 그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IC 칩하고 왜 이제 네. 마그네틱 선 두 개가 있는데 보통 네, 이제 네. 보통 요즘에 꽂는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네, 네. 긁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지금은 이제 의무화를 했을 정도로 네. IC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가고 있는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그러니까요. 마그네틱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특히 우리보다도 더 취약하다 하는 점을 좀 알고 카드 거래 시에 상당한 유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러니까요. 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